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0일 을해 첫번째 기사 1488년명 홍치 1년 일본국 관서로 추풍비 삼주 총태수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동원 정상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0일 을해 두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권정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조에서 김맹린을 풍덕군수로 의망하였는데 김맹린은 바로 화혜 부인의 손자입니다. 화혜 부인은 새 지아비에게 시집가서 자녀 안에 이름이 쓰여진 자입니다. 자녀의 손자로서 수령을 삼는 것은 매우 불가하니 참그대 바꾸고 전조도 국문하소서 하였다. 전교하기를 김맹린의 일은 내가 마땅히 이조에 묻겠다 하고는 곧 명하 이조 관원을 불러서 물으니 정랑 정석견이 와서 아뢰기를 새 지아비에게 시집간 여자의 자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은 조종조로부터 내려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김맹린의 아비 김계는 삼재의 뱃설에 있었고 그 형제가 모두 안팎 뱃설을 두루 거쳐서 김맹전은 이미 안흥과 문천 수령을 지냈고 김맹춘은 현풍, 김맹린은 비인에 잇따라 수령이 되었으며 또 김맹린도 일찍이 정평부사가 되었는데 어버이가 늙음으로 인하여 부임하지 아니하였고 김맹류도 지금 선정관이 되었기 때문에 신등이 그대로 따라서 서용한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0일 을해 세번째 기사 광양군 이세자가 경상도 관찰사에서 재임되자 와서 복명하고 이내 아뢰기를 신이 관찰사로 있을 때에 제 언사에서 신이 마음대로 백성을 동원하여 제 언을 사따르는 것으로 주액하기를 청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제 언과 천방은 비록 적당한 곳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먼저 제 은사에 신청한 뒤에야 수축하게 되므로 왕래하는 사이에 반드시 일이 지연됩니다. 이제부터는 관찰사가 그 적당한지 여부를 살펴서 수축한 뒤에 계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러하다. 이 뒤로는 재언의 일은 관찰사가 주관하도록 할 것이다. 오히려 마땅히 경을 인견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1일 병자 첫번째 기사 사관은 한납 이지비와 사례기를 김맹린의 조무가 자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부우부라도 모두 다 아는 바이며 전후 대전에 실린 바가 매우 명백한데 이조에서 김맹린을 썼으니 어찌 사정이 없겠습니까? 참컨대 국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조에서 무슨 사정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들이 말을 하니 사음부로 하여금 국문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2일 정축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광양군 이세자를 인견하였다. 이세자가 아뢰기를 경상도는 땅이 좁고 백성이 많아 백성이 가진 논에 종자를 뿌리는 수량이 많아도 한섬에 미치지 못하고 적게는 열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한자 한 채의 땅을 서로 빼앗기를 다투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종종 있으니 이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래의 한재로 인하여 아직 입거를 정지하였으나 양계는 땅이 넓고 사람이 적으니 미리 대비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입게 하는 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큰 일을 이루는 데는 작은 패단에 구애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국가에서 이미 조정하였으니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들여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마땅히 가을을 기다려서 들여보내도록 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대전에 20년 만에 양전을 고친다고 실려 있는데 경기와 하삼도는 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양전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계의 물이 말랐으며 전지가 모두 허물어진 곳에도 백성이 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혹은 노사의 땅에 물을 끌어넣어서 논을 만들어 백성이 그 일을 받는 곳에도 그 세를 내지 아니하니 백성의 이해의 차가 심합니다. 하삼도는 다른 도에 비할 것이 아니며 산술에 정통한 자가 매우 많으므로 양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더욱이 지금 외방에 일이 없으니 모름지기 이때에 미쳐서 양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성지방에서 왜구가 언민을 찔러 죽인 이를 고성현령이 첩보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민을 찔러 죽일 뿐만 아니라 외적이 언덕에 배를 대고 어민을 잡아와서 묻기를 이곳 인가에 누가 부실하냐고 하니 어민이 부실한 집을 가르쳐주자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모두 거두어서 배에 싣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신이 창원부사 박문형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는데 아직 마치지 못하여 미처 개문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변장이 후망을 삼가지 아니하고 방비를 게으리하여 외선이 향하는 곳을 즉시 치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은 청군대 고성현령과 사량만호와 봉수군 등을 모두 중하게 논지하여 먼 변경에 보내어 충분시켜 그 나머지 사람을 깨우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추획을 마친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미조항에 진을 설치하는 일은 처음에는 우현손이 건의하였고 그 뒤에는 조숙기가 살펴보고 정하였습니다. 미조항은 남의 현과 거리가 90여리인데 성곡의 이북은 사람이 살고 있고 전지도 있으나 성곡의 이남에서 미조항까지 60리 지역은 숲이어서 풀이 많아 인가가 전혀 없는데 의논하는 이가 육지의 물이 있는 곳이어서 외선이 왕래하며 항상 여기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진을 설치하며 외적의 왕래를 막을 수 있다고 하나 육지의 물이 있는 곳은 미조항뿐만 아니라 동서의 산기슭이 있으니 외선이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더라도 저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의 군사를 나누어서 미조항에 방수하게 하고 또 군사를 동원하여 성을 쌓게 하는 것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움이 있습니다. 청컨대 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하이정에게 물어서 그도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다시 살펴서 아뢰도록 하겠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듣건대 조위하러 오는 외인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저들이 흰옷과 흰갓을 갖춘 자가 모두 외인이 아닙니다. 또 고기잡이로 직업을 삼으면서 틈을 타서 우리 백성을 침략하는 자는 그 무리가 많지 아니합니다. 만약 국가에서 활을 잘 쏘는 자로 하여금 배 안에 숨겨두고 밖으로는 고기를 잡는 모양을 보이면 저들이 반드시 틈을 타고 이를 것입니다. 이때 두세 외인을 쏘아 죽이고는 이내 말하기를 너희가 가진 활이나 칼 같은 물건을 모두 버리라고 하면 저들이 반드시 두려워하여 모두 버릴 것이니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모두 남김없이 죽이면 도주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잠암이 외인을 죽인 일도 이와 같습니다. 또 고성의 향리가 탄환으로 변경을 침범하는 외인을 모두 죽였는데 지금까지 그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자 김계정, 이순, 여승감 등이 모두 아뢰기를 변경을 침범하는 외인은 지금도 한 번에 모두 없앨 수 있으나 다만 국가의 헌법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주가 정승근이 돌아올 때로부터 이미 분노를 품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하여 변경의 틈을 내게 할 수 없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좀비 귀천의 등급이 대전에 실려 있어 자세하고 극진하지 아니함이 아닌데 근래에 서울 안에 혹시 재상의 전도를 범하면서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는 자도 있으며 외방에서는 교소의 행차를 범하여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는 자까지도 있으니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속을 점점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 법을 다시 밝히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재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조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니 언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노사는 소금기가 있는 갯벌을 말한다. 선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옛 성왕이 폼절을 제정하여 등위를 밝게 보임은 상하를 분별하고 민심을 정하게 하는 바이다. 가이도 마땅히 등급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문제에게 간절히 말하였으니 진실로 상하의 분별이 한번 논란하면 기강이 퇴폐하여 장차 구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다. 명분에 감범된 죄의 율이 여러 가지가 있고 율의 조목이 미비한 것은 또 대전에 갖추어 기록되었으니
법이 자세하고 극진하지 아니함이 아니다. 그런데 근래에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날마다 자라나서 젊은이가 늙은이를 가볍게 여기고 천언니가 귀한 일을 범하여 부민이 그 수령을 욕하고 제자가 스승을 속이며 종이 관주를 무시하고 군교가 장수에게 항거하며 혹은 재상을 전도를 범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는 교수를 길에서 만나도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기까지 하니 장차법을 받들기를 태만이하여 다 금가하지 못하는 것이가 아니면 인심의 야가박함이 날로 심해져서 다 금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 박한 풍속을 생각하니 진실로 마음이 괴롭다. 법을 거듭 밝히고 엄하게 다스려서 폐풍을 구제하고 또 이 내용으로 여러 도 감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2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성숙에게 하서하기를 지난번 남해 미조항의 성을 새로 쌓으니를 하유하였던 바 혹은 말하기를 미조항은 방수가 기묘하지 아니하므로 진을 두는 것이 유익함이 없다고 하니 경이 관찰사와 더불어 다시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2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2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3일 모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홍흥이 아뢰기를 전일에 강원도 바다 연변과 계승부에 성을 쌓게 하였으나 지금 중국 사신이 오는데 국가에 일이 많으니 후일을 기다려서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3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이집이와 쌀에기를 병조 정랑 조형무는 그 정조부 조진이 장우를 범하였으므로 그 아비 조등이는 청료직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조형무는 정조 낭청이 되었으니 합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개하기를 조형문이 참으로 장우한 자의 손자라면 바꾸는 것이 가하나 그렇지 아니하면 바꾸는 것이 애매하니 그 아비 조득인의 뱃을 한 내력을 상고해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3일 모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화승지 한은이 아뢰기를 신이 요즘 경상도 밀양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본토로 돌아갈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 고조 증조 때부터 타행에 떠돌아다니다가 겨우 생업에 안정됨을 얻었는데 이제 본토로 쇠안한다면 길에서 먹을 양식은 어떻게 준비하며 전지와 집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장차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입거인에게는 국가에서 먹을 것을 주어 보내고 복호하에 안착시키는데 이제 본토로 돌아가는 백성에게는 존율하는 조목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민망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본토로 돌아갈 백성은 이제 바야흐로 출세할 뿐이며 아직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명령은 없다. 또 이들도 입거인의 예와 같다. 본토를 도망해 떠난 것이 어찌 죄가 없겠는가마는 본토에 돌아가서 전지와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마땅히 계획하여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하느니 또 아뢰기를 경상도 백성들이 말하기를 초청 밑에 있는 두 큰 내가 합류하여 낙동강이 되는데 예전 조종조에서는 그 도의 전설에 강가에다 창고를 설치하고 수납하여 조전하게 하였으며 전세를 거둘 적에는 각각 배 하나를 내게 하고 금방 사람이 그 배 하나를 이롭게 여겨서 앞을 다투어 실어다가 가흥창에 운반함으로 백성들이 매우 편리하였는데 이제는 그 법을 폐하고 가흥창에 바로 운반하게 하니 비록 배 4척을 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운반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므로 그 배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다시 이 법을 세워서 민원에 따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적당한지 여부는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3일 모인 네 번째 기사 홍원관 부재학
안호등이와 쌀에기를 신이 듣건대 원각사가 불이 났는데 명하여 제목과 기와를 주어서 중수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세조대왕께서 이 절을 큰 도시 가운데서 창설하신 것이 이미 지나친 일이며 이제 저절로 화재가 났는데 수리해서 복구하게 하였으니 제목과 기와는 모두 백성의 노력에서 나온 것인데 쓸데없는 것에 허비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불교를 숭상하고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절은 선왕께서 창설하신 곳이며 더욱이 중국 사신과 일본 외인들도 매이양 와서 보기를 청하였는데 이제 불이 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듣는데 어찌 되겠는가 하였다. 안호 등이 또 아뢰기를 만약 선왕께서 창설한 것이므로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자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도리가 아니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느냐고 하였으니 어찌 선왕이 창설한 데 구애되어 감히 지나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외국 사람이 와서 보는 까닭으로 중수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중국 조정의 환시와 일본 외인은 본래 불교를 숭상해 믿기 때문에 그들이 올 때에 보기를 청하는 것인데 이제 불이 나서 수리하지 아니한 채로 외국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면 반드시 사사로이 서로 말하기를 국가에서 불교를 숭신하지 아니함으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니 역시 아름답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전에 선후의 화교를 받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마땅히 참작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4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간하기를 마치자 지평 성세명이 아뢰기를 요사이 승직자는 이조에서 취품하였다고 하니 청가하는 것은 별사가 아니고 또 녹사로 거관한 자도 아닙니다. 오직 영릴 현감만이 별자 출신이고 또 서관이 하나만이 아닌데 홀로 병조, 형조 두 조에만 승직되었으니 이는 어찌 사정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공문하소산이 전교하기를 제수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언니와 여기는 본래 정한 지아비가 없으므로 아들을 낳으면 천인을 싫어하고 귀인을 탐하여 천인의 아들을 가지고 귀족의 아들이라고 가리키면 관리는 그 어미의 말에만 따라서 노관을 하니 요즘 김승경의 일과 같은 것이 그 징험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의녀와 여기의 소생을 노관할 때 그 아비에게 물어서 기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이 말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특징관 이철경과 동지사 정난종은 아뢰기를 귀자는 한문하고 천자는 명국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임금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다투지 아니하고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한문은 서면으로 신문하기고 명국은 면대에서 공문합니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4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의 전교하기를 어제 그들이 아랜바가 오르나 다만 선왕과 선후의 교실을 잊을 수가 없어 제목과 기여만 주고 군조론 사역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런 까닭에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4일 김이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참찬간 안후가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원각 사이에 제목과 기와를 주는 것이 적당하지 못함을 아뢰었던 바 전교하시기를 참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윤호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니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새로이 창건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사역시키는 것도 아니며 단지 제목과 기와만 줄 뿐이다 하였다. 금토관 민상안이 아뢰기를 제목과 기와는 백성의 노력에서 나왔으니 이것이 바로 백성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절은 중국 사신과 이웃나라 사신이 보기를 요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선왕께서 영건하신 것이므로 하루아침에 폐해버릴 수 없다. 만약 폐단이 있으면 내가 어찌 그대들을 말한 대로 기다리겠는가 하였다. 민상안이 아뢰기를 절이 허물어져서 수리하지 아니하면 사신의 보는 이가 전하께서 불교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고 어찌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4일 김이호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처음 창기를 연변 여러 고을에 둔 것은 변장과 군관들이 고향을 떠나 변경을 지킴으로 빨래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내지 같은 데는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요즘 김중우도 창기로 인하여 수령을 능욕하여 악한 말 갖고 짓는 말이 이르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으며 서울 안 조사까지도 풍속을 허물어뜨리고 어지럽히는 것이 역시 이로 말미암지 아니함이 없다 하니 승지들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국가에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데 여악을 쓰는데 만약 내지에 장기를 두지 아니하면 서울 기녀가 골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골라 채우겠습니까? 변경 고을의 장기만으로는 그 선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장건대 해당 조에 의논하게 하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4일 김효 5번째 기사 승정원에 술 10병을 내려주면서 이르기를 날씨가 춥고 또 일이 없으니 홍문관 도총부 병조에 입직한 당상관 난관과 공신으로 입직한 당상관과 더불어 함께 마시라 하고 이내 춘소 대월을 제로 하여 사운시를 짓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5일 경진 첫번째 기사 사헌부지 병성세명이 와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에도 말이 많은데 호말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중국에서 듣고는 매매를 금하는 법을 어겼다고 하여 그 사람을 주의해 준다면 우리나라의 채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바꾸는 것은 예부터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하였다. 성세명이 아뢰기를 이는 있고 없는 것을 무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에서 사사를 무역하면 중국에 알게 하지 아니하면 이는 옳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있고 없는 것을 서로 통하는 것은 어리에 해롱이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5일 경진 두번째 기사 등극사 오이정 노사신 부사 무령군 유자광 정조사 연원군 이승원 등이 돌아오다가 요동에 이르러 치기하기를 신등이 북경에 있을 적인 정월 19일에 통사 박효순이 예부에 이르자 마침 한림, 원, 외랑, 마태를 보았는데 말하기를 나는 시독관 동월의 배리입니다. 동월은 이제 반조 정사로 차임되어 그대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대 나라 사람을 만나 도로의 멀고 가까움을 자세히 묻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가서 만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 하기에 이튿날 신등이 박효순으로 하여금 가서 보고 말하게 하기를 본국 재상은 등극을 하려는 일로서 입조하여 내일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인데 대인이 조수를 받들고 본국의 사신으로 온다는 것을 들었으니 길을 떠나는 시일을 감히 묻겠습니다. 하니 동물이 대답하기를 윤정월 11일이나 19일 중에 길을 떠날 것이나 다만 요새의 추위가 심하여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서 길을 떠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내 묻기를 전하의 춘추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기에 박효순이 대답하기를 나는 미천한 신하이므로 감히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도로의 원근을 묻기에 대답하기를 요동에서 의주까지 8참이고 의주에서 왕성까지 28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대 나라의 참마의 좋고 나쁨과 교자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본국의 참론은 일체 중국과 같아서 말을 타거나 기말을 타는 것은 오직 대인이 편리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동월이 말하기를 나는 바로 지금 황제가 동궁으로 있을 때의 시강입니다. 이전에는 그대 나라 사신을 모두 행인 사원으로 차임하고 당상원을 차임해 보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조중에서 그대 나라가 사대하는 정성이 지극함으로써 특별히 나와 같은 늙은 사람을 사신으로 선발했으니 이 뜻을 재상에게 말로 전하시오라고 하자 편수관이라고 일컫는 이가 자리에 있다가 말하기를 주인은 동궁의 옛 시강으로서 당상관으로 승진되었으니 그대 나라에서는 마땅히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1월 15일 경진 세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안호 등이 차자를 올리 아뢰기를
원각사는 대도 가운데 있어 치류가 여염에 섞여 있으므로 그 풍속을 더럽히는 일을 다 말할 수 없는데 이제 저절로 화제가 났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를 인해 철가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쾌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찌 중수하여 성상의 교화에 누가 되게 하겠습니까? 만약 선왕이 창설한 바에서 중수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단지 세조 대왕께서 한때를 위해 창설한 것뿐이며 성자신 손을 위하여 편안하게 하는 꾀를 주는 곳은 아닙니다. 만약 중국 사신이나 외국 사람이 함께 와서 보는 것이므로 중수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등의 의욕이 더욱 심합니다. 기에 이르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교를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남의 나라를 잘 보는 이는 먼저 그 예악의 높고 낮음과 풍속의 아름답고 악함을 보는 것인데 임금이 된 이는 또한 마땅히 우리 예악과 풍속이 어떠한가를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의 교우시는 여기에 미치지 아니하시고 저기에 급급하여 남의 눈을 빛내려고 하십니까? 지금의 이 일이 비록 혹시 배단이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결탄코 수 없는데 하물며 제목 하나 기와 하나는 우리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시어 성명을 빨리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김심등이 상소하에 이르기를 신등이 거기에 듣건대 하늘이 만물에게 햇볕을 쪼여주고 비로 적셔주고 바람으로 떴으요 내가 기르고 키워줌을 다같이 하면서도 서리가 내리고 눈이 쌓여 숙살의 위험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장래성이 있는 것은 복도 두고 쓰러질 것은 넘어뜨려서 각각 그 재질에 인하게 하는데 이는 그렇게 됨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모든 신하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형벌로 교화를 도와서 엄숙한 하늘의 위엄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모든 형벌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권이 있고 가지런하지 못한 것을 가지런히 하는 윤이 있으니 어찌 그 정상을 인함이 아니겠습니까? 일은 상형에 해당되더라도 정상은 진실로 가볍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 비록 용서하는 법을 베풀미 있을지라도 사사로운 은혜라고 이를 수 없으며 일은 하형에 해당되더라도 정상이 진실로 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 비록 적형의 참혹함이 있을지라도 사사로운 분노라고 이를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상복하복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상을 저울질하는 것이며 세태에 따라 형벌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한 세대의 정상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또 어찌 반드시 중한 형벌로서 먼저 굽히고서 가벼운 형벌을 뒤에 베푼 연후에야 언해라고 이럴 수 있으며 먼저 가벼운 형벌을 베풀고 뒤에 중한 형벌로 누른 뒤에야 위험이라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과실로 된 허물은 큰 것이라도 용서하고 고의로 한 죄는 작은 것이라도 형벌하는 것은 일체 정상에 붙일 뿐이며 일체 공평에 붙일 뿐입니다. 하물며 중부의 상에 이르기를 군자가 적용하여 옥사를 의논하여 죽음을 너그럽게 한다고 하였으니 중부라는 것은 신이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인데 군자가 옥사를 의논하려고 하면 그 춤을 다할 뿐이며 옥사를 판결할 때에는 가엾이 여김을 다할 뿐입니다. 성인이 상을 가지고 교훈을 드리워서 무릇 형혹을 말하는 것이 다섯인데 서합, 중부, 비, 풍, 여가 이것입니다. 현명한 지혜로 그 정상을 살피면 형벌이 지나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결단을 내리면 옥사가 막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으로서 도움하지 아니하면 무사람을 위협할 수 없고 간으로서 그치지 아니하면 쓰임이 혹 경솔해질 것입니다. 대저 옥사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매인 바인데 한번 이루어지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살피고 삼가함이 이와 같으니 충우척달하여 정상으로 말미암아 법을 추구하는 뜻이 참으로 지극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상으로서 선을 권장하고 형벌로서 악을 징계함이 사사로움이 없음이 마치 천지간에 바람이 불면 풀이 쓰러지는 것처럼 하여 덕에 맡기고 형에 맡기지 아니하는 것은 옛 성제 명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그러할지라도 저 분자에게 직무를 받드는 사이에 부서를 다루는 즈음에 우연히 과오가 생기는 것과 탐욕스럽고 간사한 백성을 상하게 하고 나라를 해롭게 하는 것은 그 사실과 거짓이 만 가지로 같지 아니하나 이미 그 허물이 지극하다고 이르는 자는 그 범한 바로 인해서 그 실정을 상고하여 가볍게 할 것과 무겁게 할 것은 당연함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승복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허물의 뜻을 깊이 품고서 간혹 시추로 조율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시추라고 이르는 것은 단지 승복한 안을 이르는 것이지 완전 무결하게 초사를 받은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대개 매질하는 밑에 참아둘 수 없어 차라리 법대로 못한 실수를 받겠다는 거룩한 뜻인데 이제 법과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각박하게 하는 것을 밝은 것으로 여기니 비록 사청 간부의 말이 없더라도 문득 가벼운 데 견주고 무거운 데 워치는 유를 써서 이미 공경하고 적당하게 하는 정상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또 어찌 능히 다시 살피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마땅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상을 다하지 아니하고 일체 위험으로 겁내게 하며 그 사실의 권한을 추구하지 아니하고서 일체 법으로 묶어서 상대를 기다리면 비록 혹시 감등이 될지라도 항상 그 억울함을 펴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나 옥사를 다스리는 것이 그 공평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 말미암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추의 명령은 다만 고입의 사다리가 될 뿐 허물의 은혜가 도리어 여러 법을 굽히는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중부의 옥사를 의논하는 것이며 서합을 이용하는 뜻이겠습니까? 대저 임금이 한 사람에게 벌을 쓰면 천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 것은 어찌 그 힘이 좋기 억만의 무리를 이기기 때문이겠습니까? 처리하기를 이치에 맞게 하여 능히 그 마음을 복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백성이 원망하고 노여워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 것은 어찌 반드시 사람마다 해롭게 해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여 그 마음을 복종하도록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 이치에 맞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에 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이미 합하면 이치에 맞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대체로 시행된 법례는 비록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처리하기를 그 이치에 맞게 하면 그대로 지키고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겠으나 만약 그것이 중망에 맞지 아니하고 인정에 어긋나면 어찌 고치기를 꺼리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시추로 조율하여 정상을 떠나서 법으로만 구하는 이해는 이미 조종의 예법이 아니며 또 국전에 실려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구차스럽게 따르고 있으니 어느 때에 비롯되고 어느 법에 의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땅히 빨리 그 예를 고쳐서 인정에 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등이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여 위로 신놈을 모독하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전교하시기를 이미 전지를 내렸는데 어떻게 갑자기 석방할 수 있겠는가? 그 경종을 참작하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하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서경에 O형에 얽힌 초사가 간부하면 O형으로 질정하고 O형에 간부하지 않으면 5가지 속형으로 질정하고 5가지 속형에 승복하지 않으면 5가지 과실로 질정하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간부라는 것은 그 사실을 조사에 의심이 없는 것이며 간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사와 형벌이 어긋나서 적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대저 옥사에 미치는 바는 진실로 자세히 살펴서 헤아리고자 하는 것인데 O형을 5가지로 적용하는 법은 어느 것이나 천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에 넣을 수 없는 것을 넣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하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사와 형벌이 어긋나서 적용되지 못한 것도 오히려 의논하는 데 재생해서 나온 것은 어찌 의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한결같이 대하여 반드시 그 죄만 찾으려고 하고 그 실정과 거짓을 찾아내지 아니하면서 먼저 율로서 굴하게 하면 비록 그 경중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능히 선을 손상하고 이치를 거스름에 이르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능히 노여움으로 인하여 함부로 옳고 그름을 뒤바꾸는데 이르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전에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물건의 대수와 고하를 저울질하여 경중과 호박을 베푼 연후에야 그 공평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그 것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그 경중 호박이 능히 공평함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하께서 또 전교하시기를 이것이 어찌 상법이냐고 하셨는데 신등은 또 그렇지 아니하다고 여깁니다. 예운에 이르기를 삼공은 조정에 있고 삼로는 학교에 있으며 왕의 앞에는 무축이 뒤에는 사관이 있고 고와 유는 모두 좌우에 있고 왕은 중간에 있으며 마음에 하는 바가 없으므로 지극히 올바름을 지킨다라고 하였으니 임금의 한마디 말과 한 가지 행동은 매인 바가 매우 중하므로 한마디 말의 착오도 오히려 많은 사람의 입에서 말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법례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소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웃음과 울음이며 이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옳고 그른 것입니다.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여 고치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도 변명할 말이 있으나 그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오히려 고치지 아니하는 것을 조정에서도 보고도 예사로 여기고 유사가 행하기를 예사로 하며 사방에서 듣고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비록 대전에는 실리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데도 너도 고칠 줄을 알지 못하면 비록 전지에 구애되지 말라는 명령이 속전에 실려 있고 실정에 지나치게 주의를 얽어서 꾸며내는 것을 금하는 법을 아무리 거듭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한낱 문구가 될 뿐 마침내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오로지 주장하는 것도 없고 치우치게 하지 아니하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에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한 대신이 의논을 주장하기를 상수의 뜻은 사체에 합당할 듯하나 대의로서 헤아리면 정상을 참작하여 주의를 정하는 것은 다만 전하에게 달려 있으니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신등은 이른바 사체라는 것은 조정의 사체이며 이른바 대의라는 것은 군신의 대의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과연 그렇다면 조정의 사체는 군신의 대의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한 것인데 만약 사체 밖에 다시 대의를 구하고 대의 밖에 다시 사체를 구하여 갈라서 둘이 되게 하면 사체는 사체가 아니며 대의는 대의가 아닙니다. 이미 실정과 거짓을 묻지 아니하고 먼저 율로서 굴하게 하면 이른바 참작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정상을 핵실하지 아니하고서 참작하면 곤모술수로 미처이 사람을 제어하는 데 가깝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를 옳고 그름은 끝내 어지럽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두 가지 단서를 설정하여 상상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했으니 이는 전하의 착함에 따르는 마음을 저해하고 국체에 도움이 없습니다. 대신이 이를 의논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히 이와 같은 것입니까? 사물의 정은 이룩하기는 어렵고 허물어뜨리기는 쉬우며 높은 데 오르기는 어렵고 낮은 데 나아가기는 쉽기 때문에 바른 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아첨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쉬우며 정도는 따르기 어렵고 소도는 쓰기 쉽습니다. 이 윤의 말에 이르기를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림이 있거든 반드시 도의에 합당하를 찾고 말이 너의 마음에 순함이 있거든 반드시 도의의 어긋남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대개 천하 사물의 정에 근본하여 경계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도의에 합당한 것을 찾을 뿐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나라의 계책을 세우는 데는 경사에게 의견을 묻고 서인에게 의견을 묻는다 하였으니 대저 임금은 권강을 모두 잡고 있으므로 명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직무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대신에게 계책을 묻고 대간의 말을 참고하여 익숙하게 알아서 공의가 있는 바를 찾는 것은 대저 만개의 일이 지극히 넓으므로 비록 밝은 임금이 정치를 처단하고 어진 신하가 계획을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에 실수가 있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한번 그 생각이 잘못되면 해되는 바가 작지 아니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에 의거해야만 지극히 다스려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의정부의 한 대신의 그릇된 의논에 따라서 온 조정의 공론을 어기고 그릇됨을 이어받아서 일찍 고칠 것을 알지 못하시면 이는 뒷사람을 깨우쳐 돕는 데에 있어 모두 발음으로써 하고 이지러짐이 없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나라 선제는
상부를 분명히 하여 좋기 중흥의 임금이 될 만한데도 의논하는 이가 말하기를 득교가 순수하지 못하여 한나라 원기가 쇠해졌다고 하였으니 국가의 원기는 1100년을 배양하여도 부족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은 하루만 하여도 충분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신등은 모두 노둔하고 용렬한 자질로서 언관에 있으면서 일에 따라 경계함이 있어 그 큰 것을 먼저 하고 작은 것을 빠뜨리는 것은 신등의 뜻이며 신등의 분수입니다. 현재 옥사를 의논하는 잘못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며 더욱이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므로 마땅히 마음에 품은 바를 다하여 아뢰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어리석은 말을 가지고 우러러 성상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돈용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사청은 여럿이 청취함이며 간부는 사실을 의심없이 밝혀냅니다. 상제는 임금의 재결이다. 고입은 범죄보다 형률을 무겁게 적용하는 것이다. 권강은 정권의 대강령을 말한다. 성종시로 212권 성종 19년 1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득승이 아뢰기를 호마를 무역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동지사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만약 국가에서 공무역을 한다면 과연 배단이 있습니다. 의주 목사로 하여금 고을 살아있는 무역하는 것처럼 하게 하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전례가 있고 또 지금 여러 섬과 사복시에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오는 마필이 만약 품질이 좋으면 우선 무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우연히 한번 하는 것이지 이로부터 관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정은 유인유가 아뢰기를 중국이 우리나라에 매매하는 것은 궁각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언감하는데 하물며 말은 궁각보다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오는 마필은 그 물색과 수목을 반드시 기록해 가지고 오는데 만약 무슨 빛깔의 말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 물을 것이니 이것이 더욱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전례가 있고 또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우선 무역하여 시험하려고 한 것이다. 이번에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시독관 이승근이 아뢰기를 원각사의 불난 것을 국가에서 제목과 기와를 갖추어 주도록 하였으니 이는 비록 선왕께서 창설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어지는 대로 따라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부처를 좋아하여 그러하는 것이 아니다. 승도가 스스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같이 한 것이다. 나도 오직 짐작하지 아니하였겠는가 하였다. 정경성이하니 아뢰기를 이제 성명께서 위에 계시어 이 단은 절대로 승신하지 아니하시는데 이제 이 절이 저절로 화제가 났으니 비록 그 승도가 스스로 제목과 기와를 준비하여 증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금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갖추어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절은 바로 객인들이 유람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목과 기와를 주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백성을 사역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목과 기와만 주는 것인데 무방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아무리 객인이 관람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근래에 객인이 대장경을 구하는 자가 있어 그 책의 질이 차지 아니하는 것을 묻기에 답하기를 성주께서 불교를 승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뒤에 만약 객인이 와서 보는 자가 있을 경우 불이 나서 수리하지 아니한 이유를 묻거든 앞의 말과 같이 대답하면 성득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아무리 선왕께서 창설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선왕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만세에 전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철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다시 중수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자 이 승근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면 마침내 큰 덕을 더럽힌다고 하고 9길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택의 흙을 채우지 못하여 공이 허물어진다고 하였으니 이 일은 작은 행실이라고 하여 소홀히 할 수 없는데 한며 이 제목과 기와는 비록 관에서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백성의 노력에서 나왔으니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이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희안이 아뢰기를 성명께서 위에 계시어 유교를 승성하고 도를 존중하며 이단을 엄하게 물리쳐서 우리 유도는
마치 해가 중천에 있는 것처럼 밝은데 이제 도리어 이와 같이 하시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하고 있다 하자 성희안이 밖에 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대가는 어찌하여 한마디 말도 없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6일 신사 두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 산성태수 원길 단호태수 원성 일기주 대관 목산 심랑 원정 구사도 주 원차랑 영시 성포 지자 일기 태수 원이 대마주 태수 종정국 서해도 축전 대마 이주 수호대관 종삼랑 무가 종대선 국행 종은 7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쳤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6일 신사 세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이 집이 와서 아뢰기를 원각사를 수순하는 일은 신등이 애당초 듣지 못하였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는 비록 선왕께서 창건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허물어지는 데 따라 보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7일 이모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유인유가 아뢰기를 원각사를 중수하는 일은 신이 미처 듣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비로소 알고 놀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이 절이 여한 가운데 있어 치류와 섞여 있으니 그 더러운 일은 말하기도 추합니다. 진실로 마땅히 철가의 여정을 쾌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이제 허물어짐에 따라 보수하는 것은 장차 만세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장령 봉원효는 아뢰기를 이 절은 진실로 만세까지 전할 수 없는데 허물어짐에 따라 수리하면 대체 어떠하겠습니까? 또 제목과 귀하가 백성의 노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하께서 한번 수리하시기를 명하시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반드시 서로 말하기를 불도를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으면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며 시독관 김수동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석교를 믿지 아니하시는 것은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함께 아는 바이나 다만 지금 이 일은 크게 옳지 못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기록한 사실이 본받을 만하지 못하면 후사들이 무엇을 본받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제 전하께서는 비록 석교를 믿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만세 후에 불행히 부처를 좋아하는 백성 임금이 있으면 반드시 선왕의 일을 끌어 본받을 것이니 신은 두렵건대 오도와 이단의 소장의 조짐이 장차 이로부터 비롯될까 합니다. 하고 금토관 민상안은 아뢰기를 이 일은 결탄코 할 수 없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신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은 그대들이 함께 아는 바이다. 이 절이 비가 새거나 허물어지면 해당 관사에 보고하여 수접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고 또 외국 사람이 함께 구경하기를 요구하는 곳이니 수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대들은 말하기를 이단에 혹하고 좋아하는 조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비록 혹시 이 일을 하더라도 어찌 조금이라도 숭실한 마음이 있겠는가 하여다. 봉원효가 아뢰기를 지금 수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선왕에게 무엇이 손상되겠습니까? 비록 중수한다 하더라도 국가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중수하지 말고 수리하지 아니하여 저절로 허물어지게 하면 오도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유인유는 아뢰기를 한 제목과 한 기와도 모두 백성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며 그 운반도 백성의 힘에서 나온 것인데 백성의 힘을 가볍게 여겨 보탬이 없는 일을 하면 어찌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제목과 기하만 주면 중들이 반드시 스스로 운반할 것이다 하였다. 유인유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제목과 기와를 주는 것도 족한데 중들은 도리어 해당 관사에서 철물과 쑥대와 새끼를 주지 아니한다고 사음부에 호소하니 어찌 스스로 방잠이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봉원효와 유인유가 합사하여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7일 이모 두번째 기사 알타리의 혹은 이광응 시대 등 7사람이 와서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7일 이모 세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성세명이 와서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단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제목과
기화를 내려주시어 저를 수리하게 하시면 전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하신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근대 거듭 생각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관은 사간, 김심 등이 또 자제를 올려놓나했는데 어서로 이르기를 나는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제 수리하려는 것은 단지 선왕 선후의 뜻을 잊지 못하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번거롭게 하는가? 이로써 사은부에도 함께 유시하라 하였다. 지평, 성세명과 헌납 이 집이 되풀이에 농계하였으나 마침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로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는 마침 신기가 불편하였으므로 오늘 경련을 정지하게 하였었는데 이제 나았으므로 경련에 나아가고자 하나 다만 영사, 특진관, 대간 등이 반드시 미처 오지 못할 것이니 주광의 예와 같이 증강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집이 한삼과 사간, 김심 등이 예고하여 입시하기를 청하자 참참관 유윤경이 아래기를 대간들이 이미 예고하였으니 시강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한삼과 김심이 원각사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어찌 참작하지 아니하고 말하며 나도 어찌 참작하지 아니하고서 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선왕과 선후의 뜻을 잊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니 마땅히 제목과 기화를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로 212권 성조 19년 윤 1월 1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원각사를 수리하는 일은 대간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목과 기화를 주지 말도록 하였지만은 이절은 선왕께서 창간하신 바이므로 전자에 자주 내간을 보내어 절 안이 깨끗한 것과 자빈의 출입을 살피게 하였는데 하며 비가 새고 쓰러지는 것이겠는가. 전일의 해당관사에서 이 절이 비가 새는 까닭으로 사신이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산대 기계에 목을 써서 보수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이미 좋다고 윤허하였었다. 만약 해당 관사의 아랫바에 의하여 보수하면 반드시 백성을 사역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단지 제목과 기한만 주는 것도 대간이 오히려 불가하다고 하는데 만약 백성을 사역하면 장차 반드시 간하에 다툴 것이다. 이 절은 비록 선왕께서 일시에 창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앉아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만약 백성을 사역하며 하여 보수하면 대간이 간할 것이고 보수하지 아니하면 선왕의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제목과 기화를 이미 주지 말도록 하였는데 만약 백성을 사역하여 보수하면 대간이 또한 반드시 말할 것이며 또한 대치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선왕께서 창건한 것으로서 수리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 기계목만 주어서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승정원의 말도 적당하지 않다. 기계목도 국가의 나무이며 기화도 국가의 기화이다. 마땅히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보수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결국 주겠다. 성조시로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8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사헌도 지평 성세 명의와 사례기를 김중우가 범인으로서 그 수령을 능욕한 죄와 수령 등이 거만한 것을 어기고서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신 것과 감사와 수령이 한 기생을 서로 간통한 일은 풍습에 관계되므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본부에서 조관을 보내어 청하였던 바 함양 군수 조위에게 명하여 공문하게 하였으니 조위는 비록 이 일을 감당할 만하다고 할지라도 다만 같은 도의 수령을 추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청근대 조관을 보내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조위는 정직한 사람이며 또 그 감사가 이미 갈렸으니 어찌 그 사이에 사설음을 용납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시로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8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 사인 이복선이 당상관의 의논을 가지고 싸래기를 전일의 호조에서 아뢰어 청하기를 경기 여러 고을 경창의 환자고 10석 이상을 거두지 못한 수령은 파주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수령들이 어찌 마음을 다하여 독려해 징수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마는 여러 해 쌓인 빚을 가난한 백성이 혹시 다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에 미치지 못한 것인데 파면에 해당한 자가 19고을입니다.
만약 법에 의하여 파출하면 신관을 맞이하고 구관을 보내는데 온도가 솟아날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미 닥쳐서 농사리 바야흐로 일어나고 중국 사신이 나오는데 지대하는 일이 긴급하니 모름지기 너그러운 법에 따르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법을 세운 것이 이와 같으니 춘분을 헤아릴 필요는 없으나 다만 중국 사신을 지대하는 일이 긴급하니 파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8일 개미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9일 갑신 1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여석이 일찍이 그 병든 아내를 만나 보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이에 이르러 배사하고 이내 아래기를 천방, 재언, 혜택 등의 이런 백성이 힘입어서 관계하는 바이니 반드시 재언사에 신청하고 또 상언을 올린 뒤에 그도 관찰사로 하여금 검찰에 시행하게 함으로 실이 지연되고 늦어져서 편리하지 못합니다. 천방, 재언 등의 일은 이미 이 세자가 아랜 바로서 단지 그도 감사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혜택도 이 예의에 의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다만 혜택은 이가 중함으로 장고하여 경작하려 하고 하는 이가 선우가 있는데도 뒤에 신고하는 자가 호강하면 감사가 선우를 가리지 아니하고 절급하는 일이 있으니 경은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0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조형문의 아비는 벼슬을 지낸 것이 많으니 조형문을 정랑에 제수하는 것은 무방하지 아니하겠는가. 승정원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승정원의 사례기를 대전에 실린 바 벼슬길에 통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장리의 아들과 손자인데 조형문은 바로 조진의 증손입니다. 대전을 표지하여 아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0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관광하는 사람을 비록 금지하지는 못할지라도 각각 그 집 앞에 장막을 설비하고 보게 하는 것이 가하다. 물은 남녀가 지붕에 올라가서 보는 것은 일체 금할 것이다. 또 유생들은 여기가 가요를 올릴 때 혹시 갓을 벗고 몰래 군사 뒤에 들어가서 혹은 쭈그리고 앉기도 하고 혹은 서기도 하니 이것이 어찌 유생의 도리겠는가. 이도 엄히 금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0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 병성 3명이 와서 아뢰기를 거둥 때 세족의 부녀들이 길가 소옥에 와서 머물면서 구경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한데 이제는 또 구경하려고 하여 마악을 많이 설비하였으니 이는 국가에 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이를 금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부녀 등이 묵으면서 자지 아니한다면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구경하는 사람이 담처럼 둘러섰다고 하였는데 이제 임금이 성대한 일을 행하고 돌아오는데 부녀들이 마악에 머물면서 구경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세명이 아뢰기를 정교에 이르시기를 묵으면서 자지 아니하고 구경하면 무방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거동하시는 때가 매우 이르므로 묵으면서 자지 아니하면 구경할 수 없습니다. 또 이날 밤에는 군사들이 복잡하게 길에 찾는데 그들이 머무는 길가 속이라는 것은 군사와 서로 사이에 발 하나가 가려졌을 뿐이니 청컨대 금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관광은 조종조로부터 금함이 없었다. 저들도 어찌 스스로 살피지 아니하겠는가. 구경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0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정석희를 통정대부 원성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일 거둥할 때 구경하는 사람이 반드시 골목을 메우고 길을 막을 것인데 병조 도총부의 사령들이 구타하기를 일삼으므로 서로 질밟으면 반드시 사람이 상할 것이니 그것을 엄하게 더 금단하라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대소의 거둥 때에 선정관 두 사람이 대가 뒤에 따라가면서 금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나
다만 대가 앞에서는 금하기가 어려우니 두 사람을 더 정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선정관이 금지하는 일은 비록 전례는 있더라도 매양 거동할 때에 금함을 범하여 국문을 당하는 자는 없었다. 이제 병조와 도청부로 하여금 엄하게 교찰을 가하고 선정관과 사령을 모두 더 정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212권 성종 19년 6월 1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성세명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부녀의 관광을 검하기를 청하였더니 장교하시기를 지금 이 일은 국가의 성대한 일이므로 금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비록 성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부녀가 묵고 자면서 관광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여깁니다. 듣건대 부녀가 혹은 민간에 섞여 있기도 하고 혹은 초야에 떼지어 모여서 난잡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관광으로 인해 추한 소리를 얻은 자가 있었으니 풍속에 아름답지 못함으로 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이미 자세히 설명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아뢰는가 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사족의 부녀가 묵고 자면서 관광하다가 추한 소문이 있으면 풍화에 관계되므로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족의 부녀는 아무리 관광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가정 교훈이 있고 또 복종이 있는데 어찌 이로 인해 불의를 하겠는가? 만약 본심이 옳지 못하면 비록 규중에 있을지라도 추한 소문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성세명이 아뢰기를. 사람은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닌데도 감히 잘못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의로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영의 딸도 사족인데 관광함으로 실행하였으니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저 사람이 불의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심의 아름다움과 악함에 있을 뿐이다 하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